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 항상 3부에선 오늘 하루에 있었던 중요한 뉴스들 김영민 아나운서가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이죠. 자, 바로 그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전화가 안 오는구나. 저 인기가 없잖아요. 친구도 없고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지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화가 02로 올 텐데요. 예. 만약에 오면 또 받으면 돼요, 일단. 일단 네. 받고 그럼 어떤 라디오 들으세요? 물어볼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제가 요새 그 FM 94.5MHz 그렇지.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를 그렇죠. 듣고 있어요. 뭐 이렇게 길게 안 하셔도 돼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요. 이렇게 그렇죠.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예. 또 전화가 지금 한창 돌고 있는데 이게 응답을 해주시면 저희에게 또 큰 힘이 되니까 또 저기 더 오늘까지만 이끌어내 합시다. 더 이끌어내 봐주시죠. 커피 쿠폰이 중요하잖아요. 네,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커피 쿠폰 이벤트도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럼요. 진행을 그럼요. 하는데 전화를 받는 것과 별개로 또 저희 샵 0945번으로 맞아, 50원의 문자. 유료 문자인데요. 응원 짧은 문자나 문자 50원, 긴 문자 긴 문자 100원. 100원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발음을 잘못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세요? 짧은 문자 50만 원, 긴 문자 100만 원. 뭐 이렇게. 뭐 5천만 원, 100, 뭐 1억 원 뭐 이렇게 가겠네요. 그래서 그건 좀 어쨌든 심하지. 예. 문자를 보내주시면 뭐 청취 인증 문자, 응원 문자 다양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지금 김영민 아나운서 얘기 쭉 들으셨죠? 꼭 여러분들이 이 청취율 전화 조사 받으시면 저희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요거 말씀 꼭 해주시면 저희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저희가 되도록이면 여러분한테 많은 분들한테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튜브에서 김민규 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정면 승부가 퇴근길의 비타민입니다. 신율 교수님, 김영민 아나운서 화이팅. 정말 아니요. 이게 저희의 비타민이 바로 여러분 같은 김민규 님 같은 제가 그래서 애청자분들입니다. 비타민 안 먹잖아요. 야, 비타민 과다 충전이 돼서. 하루 사이에 그렇게 사회생활을 늘 수가 있나? 비타민 와.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야, 엄청나네. 그래서 활성산소가 높대요, 제가. 와, 비타민 안 먹었어. 이야, 여러분 진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사회생활도 잘하고 아주 앞길이 창창해 보여요. 예. 아이고, 근데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6월 3일이죠. 네. 휴일이 하나 더 생겨서 보강을 할 일이 더 생겼다. 학생들한테 그렇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임시 공휴일이 지정이 됐죠. 6월 네. 3일이죠. 화요일.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이 됐고요. 이날은 임시 공휴일이 됩니다. 후보자 등록은 이제 다음 달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달 4일까지 사직을 해야 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12일에 시작이 돼서 6월 2일 밤 12시까지 22일간 진행되고요. 사전투표는 다음 달 29일 목요일 그리고 30일 금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이뤄집니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6월 3일 본선거 날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참 그건 좋아요. 이거 투표날 휴일로 만드는 거. 독일은 투표 언제 하는지 아세요? 점날 때? 점심시간에요? 진짜요? 네, 항상 독일은 일요일 날이 선거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평일에 하는데 좀 이게 길죠. 그 얘기는 말씀해 주셔야죠. 몇 시까지 투표할 수 있는지 아세요? 8시까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일에 투표일 임시 공휴일 잡고 투표 시간은 6시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 조기 대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그랬거든요. 8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갔다 오셔도 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그럼요. 점을 제가 이제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수의가 아니고 수능 모의평가도 이거 연기가 됐죠. 변경됐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평가 6월, 9월에 치러지는데
이 수험생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시험이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이 6월 3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기 대선일과 겹치게 되면서 하루 수년이 돼서 6월 4일에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지게 되고요. 임시 공휴일이 됐기 때문에 학교가 또 휴업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생일이 지난 고3 학생들은 투표권을 갖잖아요. 그 친구들이 투표도 해야 되고, 또 N수생들, 성인 중에 수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투표권 역시도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걸로 보이고, 그래서 6월 모의평가 원서 접수 및 변경 마감일도 4월 11일로 하루 연장이 되고, 성적 통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7월 1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6, 9월 모의평가 시험일이 원래 예정된 날짜에서 바뀌어서 진행이 된 사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참이 발표한 건데요. 북한군 10여 명이 MDL,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이죠. MDL을 침범했다가 북상해서 우리 군은 경고 사격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우리나라 산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겼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우리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국가 결산 보고서를 보면 작년에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가 43조 5천억 원 적자. 이건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1.7% 수준이고, 그럼 이 100조 원은 뭐냐? 이 통합 재정 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더 차감해서 관리 재정 수지라는 걸 내는데, 이 금액이 104조 8천억 원 적자입니다. 관리 재정 수지가 100억 원 적자 이상 기록한 건 코로나19 유행 때 2022년 이후에 처음인데요.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4.1%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 5% 기록한 뒤로 다시금 4%를 넘어서는 모습이었고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이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겠다라는 재정 준칙 달성을 공언했었는데, 아하. 오히려 이 관리 재정 수지가 좀 악화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이제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지금 트럼프 쪽에서 관세 카드를 꺼내들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하는 상황이라서 세수 결손이 3년 동안 또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지금 경기 회복이나 산불 문제 회복 등을 위한 추경 편성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작년보다 올해 더 커지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가 채무도 상당하다 그러죠. 지난해 국가 채무 1,175조 2천억 원, 1년 전보다 48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국가 채무가 2016년에서 2018년에는 600조 원대였는데, 이게 2019년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계속 거치면서 2022년에 1,000조 원을 넘어서는 1,067조 4천억 원 기록했습니다. 다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0.8%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자, 요새 가장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서 세계 각국이 지금 대응책, 이거 아주 진짜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네, 트럼프 미 대통령도 지금 각국이 우리랑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각국에서 지금 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한 테이블에 앉아서 관세 협상을 했고요. 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어제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한 25분간 하면서 관세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U도 지금 대응에 나섰는데 협상을 하겠다. 그런데 협상을 안 해주면
우리도 보복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예.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상호 무관세를 제안하면서도 우리도 우리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응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응을 해야겠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를 했고 관세 부분에 대한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유예는 검토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 밤사이에 현지 미 언론들이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를 냈거든요. 예. 이 얘기가 나오면서 미증시가 막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데 백악관이 이걸 즉각 가짜뉴스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선을 그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이 관세 발효를 유예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후 기자회견에서 상호 관세 유예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렇지만 협상의 여지는 좀 열어두긴 했습니다. 중국과 관세 공방을 지금 이어가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은 즉시 시작된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국가와 공정하고 좋은 거래의 문을 열 것이다. 그리고 영구적인 관세가 있을 수도 있고 관세를 넘어서 우리도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협상도 있을 수 있다라고 대화의 문을 조금 열어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국하고는 이게 뭐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걸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모르는 척하면서, 아이 뭐 이거 많이 쓰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모르는 척하면서 해요. 치킨 게임이라고 예. 이제 하던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상호관세 34% 물리겠다라고 밝히자 중국이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34% 미수입품 관세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대응 수위를 같이 높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뭐 여기에서 물러날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중국에 그럼 50%의 관세를 더 올려서 우리가 총 104%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또다시 입장을 냅니다. 오늘 담화문에서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중국은 미국이 대중국 50% 관세 추가 인상을 위협한 것에 주목했고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 만약에 미국이 격상한 관세 조치를 이행하면 중국은 단호하게 반격 조치를 취해서 권익을 수호할 것이다 라면서 역시 둘 다 한 발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야, 그리고 저희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소식이 이게 아주 저는 이 가슴에 와닿는데 일하지 않고 쉬는 청년 수가 40만 명을 넘겼다고 하는데 이 장기 실업자도 많은 모양이에요. 청년 중에. 네, 맞습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가 오늘 청년 고용시장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취업을 하지 않고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 인구가 2년 연속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에 일하지 않고 쉬었다라고 답한 청년이 42만 1,000명. 으로 2년 연속 늘었고 그리고 더 문제인 점은 장기 청년 실업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가장 생산성이 높고 가장 활발히 일해야 되는 시기에 청년들이 많이 쉬면서 이게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지난해 전체 장기 실업자 22만 7천 명 중에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았습니다. 6만 9천 명, 무려 30% 넘게 차지했고요. 30대가 5만 1천 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장기 실업자의 무려 52.5%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고 구조적인 문제로 다양하게 번질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야, 제가 이 6913님 정말 감사합니다. 신 교수님과 김영민 아나운서님의 티키타카 들으며 퇴근길 항상 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이 많이 나요. 제가 피로 회복제도 안 먹잖아요. 네. 아까 얘기했어요. 그만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03289님은 하여간
신율 라디오 청취율 1위 가자. 네. 이거 가자. 이거 정말 좋습니다. 감사하죠. 뭐 차관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저도 여러분 덕분에 아주 진짜 저 오늘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힘이 부쩍부쩍 납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여러분